솔직히 말하면 제가 임신을 망설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돈이었어요.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의 부담도 물론 있었지만 정확히 얼마가 필요할지 감이 안 잡히니까 그냥 막연하게 겁부터 나더라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임신하면 진짜 돈 많이 드는 거 아니야? 국가 지원금이 나오기는 한다는데 그걸로 다 해결이 되나? 저도 임신 전에 이게 정말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제 임신 준비부터 출산까지 쓴 비용을 공개할 거예요. 임신 기간 동안 지출이 얼마 발생하는지, 국가지원금으로 이게 과연 커버가 되는 건지, 그리고 실제 내 돈은 얼마가 필요한지까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이 영상을 거의 10개월 동안 직접 기록을 하면서 준비를 했거든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2세 계획을 세울 때 얼마를 모아두면 괜찮을지 아마 감이 잡히실 거예요. 임신 관련 지출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임신을 준비하기 위한 비용, 임신 중에 내야 되는 비용, 그리고 출산을 준비하기 위한 비용으로 나뉩니다. 먼저 임신 준비 비용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요즘은 결혼을 좀 늦게 하는 추세다 보니까 결혼을 하자마자 산전검사부터 받는 부부들이 많아요. 저희도 작년 여름에 산전검사를 받았는데 저는 난소기능 검사, 초음파 검사, 항체 검사를 받았고 남편은 정액 검사를 받았었어요. 그때 낸 검사 비용이 총 45만 원 정도였는데 다행인 건 국가에서 산전검사 지원금이 나옵니다. 여자는 13만 원, 남자는 5만 원, 총 18만 원을 받을 수가 있어서 제가 실제로 낸 금액은 27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임신을 준비를 하려면 아무래도 몸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저는 임신을 준비하면서 영양제를 먹기 시작했는데 엽산, 비타민 D, 오메가3 이런 것도 먹고 특히 저는 또 한약까지 지어서 먹었거든요. 한약이 50만 원이었고 저와 남편 영양제로 총 36만 원을 지출을 했어요. 영양제도 사실 가격이 꽤 있잖아요. 그래서 비용을 좀 줄여보고자 남편이 해외 출장을 갈 때 면세점에서 여러 개를 사서 좀 저렴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임신 준비를 위한 산전검사와 각종 영양제 구매까지 필요한 돈은 총 113만 7,500원입니다. 다음은 임신 중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부터 쓰는 돈은 산부인과 검사료, 진찰료, 약값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지금 임신 35주 차고 출산까지 3주 정도 남았는데 출산 전까지 남은 검사가 막달 검사, 태동 검사 이 두 개인데요. 검사비가 21만 원 정도예요. 이 두 가지 검사를 제외하고 지금까지 제가 병원비나 약값으로 낸 비용을 말씀을 드리면 총 14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9개월 동안 거의 한 달에 15만 원에서 16만 원 정도 지출을 한 셈이에요. 가장 비싼 검사는 니프티 검사였는데요. 이 니프티 검사가 아기가 기형이 있는지를 미리 알 수 있는 검사인데 가격이 60만 원이나 돼요. 병원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평균 6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 외에도 정밀 초음파, 입체 초음파 검사 등이 조금 비싼 편에 속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병원비와 약제비를 국가에서 주는 바우처로 다 해결을 했어요. 임산부로 등록이 되면 국가에서 지원금을 주는데 단태아는 100만 원, 다태아는 140만 원을 줍니다. 그래서 140만 원 중에 100만 원을 지원금으로 받아서 해결을 했더니 제가 지출한 총 비용은 40만 원이었어요. 여기서 추가로 꼭 챙기셔야 되는 지원금을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 나는 서울시 산모인데 35세 이상이다 하시면 35세 이상 임산부 지원비를 꼭 챙기셔야 하는데요. 분만 예정 연도를 기준으로 35세가 넘는 산모면 서울시로부터 5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35세 이상 산모는 노산으로 분류가 되어서 아무래도 검사 항목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추가로 더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주의할 점은 이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를 사용을 하시면 안 되고 개인 카드로 결제를 한 다음에 진료비 영수증을 제출을 해서 환급을 받는 시스템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임신 기간 동안 병원비나 약제비로 총 140만 원 정도가 들어갔지만 지원금이 100만 원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해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저도 임신 기간 동안에 비용이 걱정돼서 병원에 가는 거나 검사를 받는 게 부담스러웠던 적은 없었고요. 아이를 건강하게 낳기 위해서 나라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는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임신 전부터 임신하는 기간 동안 제가 총 쓴 돈은 15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출산 준비를 하면서부터는 이제 진짜 목돈이 빠져나가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출산을 하는데 병원을 가야 되고 조리원도 가야 되고 또 아기용품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진짜 비용이 천차만별이에요. 대부분 육아용품을 당근에서 중고로 구매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둘째까지 낳을 생각이라서 모든 아기용품을 새거로 구매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다 보니까 평균 얼마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하기는 어렵더라고요. 일단 병원비, 저는 제왕절개를 할 생각인데 4박 5일 동안 입원을 하는 기준으로 병원비가 110만 원 정도 나와요. 자연분만의 경우에는 2박 3일을 입원하게 되는데 9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자연분만을 하는 경우가 제왕절개를 하는 경우보다 병원비가 2, 30만 원 정도 저렴한 셈이에요. 그리고 나서 조리원을 가게 되는데 제가 예약한 곳은 2주 기준으로 비용이 500만 원 정도
되는 곳입니다. 이 가격은 마사지를 하나도 추가를 안 한 비용이고요. 만약에 조리원에서 마사지를 추가를 한다고 하면 최소 100만 원은 추가가 될 것 같아요. 이걸 보시는 분들이 조리원이 무슨 500만 원이나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서울 조리원의 평균 가격이 48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약한 곳이 딱히 엄청 비싸거나 저렴하지도 않은 딱 평균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병원비랑 조리원 비용을 합치면 620만 원 정도 지출이 발생을 해요. 이 비용도 역시나 국가지원금으로 일부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아이 출생 신고를 하면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을 받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산후조리 경비가 나오는 지자체들이 있어요. 서울의 경우에는 100만 원이 지급이 되고요. 경기도는 50만 원치 지역화폐가 지급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조리원에서 지역화폐를 받아주면 이것도 조리원 경비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서울 산모 기준으로 첫 만남 이용권과 산후조리 경비를 모두 받으면 300만 원 정도를 지원금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실제 지출하는 비용이 32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이번에는 아기용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기용품도 진짜 끝이 없는데 사실 저는 필요 없는 물건을 많이 사는 거를 정말 안 좋아하기도 하고 아기용품을 과도하게 많이 사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만 구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아기용품 3대장, 유모차, 카시트, 침대는 한 번 사면 오래 사용을 하기도 하고 또 안전과 관련된 제품이다 보니까 여기에는 좀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유모차는 약 180만 원, 카시트 92만 원, 아기 침대 140만 원 정도 들었어요. 이 세 개를 다 합치면 412만 원으로 꽤 큰 돈이죠. 이거 말고도 자잘한 아기용품들, 예를 들면 아기옷, 손수건, 분유 포트, 분유 세척기, 분유 소독기 등등 준비해야 될 게 정말 많은데 이런 것들은 금액이 많이 비싸지는 않고 또 출산 선물로 주변에서 선물을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참고로 국가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설명드린 항목 외에도 부모급여, 아이급여, 양육수당이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이 돈으로는 아기 분유나 기저귀, 병원비, 이유식 정도를 해결할 수 있겠더라고요.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임신을 준비하고 아이를 낳기까지 사실 꽤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는 사실이지만 다행히 국가지원금이 있어서 그걸 제외를 하면 병원비나 약값, 조리원 정도에 들어가는 비용은 470만 원 정도였고 아기용품은 지금까지 412만 원을 썼는데 앞으로 다 사야 될 것까지 생각을 하면 1000만 원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임신 전에 1000만 원 정도 여윳돈을 마련을 해두신다면 임신 기간에 좀 더 돈 걱정을 덜어낼 수 있겠더라고요. 하지만 이것도 진리의 사바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더 비용을 줄일 수 있으니까 아이 한 명 낳는데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드냐 이렇게 두렵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임신하고 아이를 낳는데 드는 비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이 영상을 오랫동안 준비를 한 이유가 제가 정말 궁금한 내용이기도 했었고 혹시 돈 때문에 임신을 미루는 분들이 계시다면 막연한 두려움을 줄였으면 하는 마음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지출이 발생을 할 때마다 세세하게 하나하나 기록을 해둔 거였고 제가 썼던 비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시험관 말고 자연 임신이 된다면 임신을 하고 아이를 건강하게 낳기까지 비용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되겠더라고요. 하지만 아이가 점점 커가면서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2세 계획을 하고 계신다면 더더욱 신혼 때부터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오늘 영상을 통해서 어떤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준비를 해둬야겠다 이런 대화를 부부가 함께 나눠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지출했던 비용 정리한 자료가 혹시 필요하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공유 드릴게요. 저도 이제 진짜 출산이 며칠 남지 않은 상태인데 아기가 태어나면 진짜 내가 잘 키울 수 있는 건가? 솔직히 좀 막막하긴 하거든요. 남편이랑 일단 둘이 엄청 고생을 할 것 같기는 한데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실제 아이를 키우는데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지 실제 육아 비용에 대한 이야기도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